안녕하세요. 바이브 쇼트입니다. 손흥정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을 진찰한 의사의 의견도 입원을 할 정도가 아니었음에도 학부모는 아이를 입원시키려 했고 멍은 있었으나 그것은 무언가의 큰 힘에 의해 생기는 멍과 같다. 일반적인 통계에 따르면 학대와 다르다라고 말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을 끌어내리려고 기획하고 수억권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다. 피해 아동 아버지는 그는 자신이 자격증이 많지 않지만 탐정 자격증도 있고 법무사나 현직 경찰과도 인맥이 있다고 말하며 자신도 손흥정 감독 못지않게 성질이 급해서 합의금을 많이 준 사람이라고 말했고 스스로 2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있으며 차에 가방 하나만 있어도 받을 돈이 70억 원이 넘는다고 아는 동생이 기획사 사장인데 그가 최대한 받을 금액을 말해줬다고 했다. 항상 돈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자산을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설픈 돈을 벌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를 자랑하며 위세를 떨기 위해 떠들며 현혹시키기 위한 작업일 뿐입니다. 또한 새로운 증인이 손 감독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A 선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왜 그동안 국민들이 손흥정 감독을 지지하고 응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학부모가 손흥정 감독에게도 재력을 과시하며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재판도 여러 번 해봤다고 말한 것이죠. 재판 여러 번 해봤다는 게 자랑거리인가요? 학부모의 과거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운동도 했었고 과거 김영영과 비교할 만한 실력이었다고 주장도 하며 손흥정 감독을 협박과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똥폼을 잡고 다녔을지 상상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는 채권이 60개나 되고 현재 회사 에이전시를 운영하면서 방송으로 물건을 판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쇼 호스트 또는 온라인 판매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추측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점들이 있다. 또한 어느 영상에서는 사채업자다라는 말도 있던데 이것은 확인이 안 된 것이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학부모의 과거가 어떤 일들을 해온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시킨 손흥정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한 사전 기획을 수억을 뜯어내려 했던 그들의 비밀들을 폭로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매우 다른 전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증인 그리고 그 학부모가 보여왔던 행태가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생각이 옳다는 걸 뒷받침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항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본인 스스로를 방어하고 여론을 조성하려 하는 것이지요. 내 잘못에 대해 처벌받겠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때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분위기를 유리하게 몰아가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국민들은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하여 넌덜머리 날듯이 접해왔고 피해자가 때로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보았으며 본인들의 잘못에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둘러대며 빠져나가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는 아이의 부상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건강에도 지장이 없는 만큼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학대로 인한 멍이 아니라는 소견과 다른 피해자의 주장, 새로운 증인의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과연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날 때부터 한쪽으로 쏠린 시선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쏠림에 아카데미의 모든 학부모들과 선수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고 국민들이 고소 학부모의 입장 발표에 전혀 동의하지 않게 된 결과이다.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고소 학부모는 절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닌 듯하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동안 사람들에게 재력을 과시했지만 사실은 매우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재력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서둘러 합의금을 받으려 한 건지 여러분도 이제는 느껴지실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주변 사람들 인맥 역시도 정상적인 사람들로는 보이지 않는다. 과연 고소 학부모들이 이번에는 언론 플레이로 어떤 말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추가 자료 3일 손흥정 감독을 선처 요청 및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촉구를 하는 시민단체도 등장하였다. 이 단체의 이름은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다. 이들은 춘천지검 앞에서 손 아카데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손흥정 감독과 관련자들이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엄벌주의에 의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이 실질적으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하였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하는 내용은 국민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법이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하고 때로는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의 문제는 아카데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모 드라마의 대사처럼 아이는 부모의 등짝을 보며 자란다 라는 말처럼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다. 많은 국민들이 학부모를 비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할 부모가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언론에 드러내며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일을 일으킨다면 그걸 보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하겠느냐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한국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 나라라고 하지만 사회적으로 악의적인 일들을 만들고 각종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수수방관하며 살아야 하는가?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없다. 이건 비단 한국인들뿐만 아닌 외국인들도 그렇게 점점 느껴가고 있다.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 세상을 판친다 해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곳곳에 열심히 살아가시는 국민들은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항상 함께 외쳐왔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로 지금까지 엄청난 성장을 해온 나라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정치인과 민변, 정치적 성향의 시민단체, 노조 등 많은 사람들이 같은 뜻으로 나라를 만들어 왔다면 지금까지 이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적시 고소라는 것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왜 그것이 고소로 이어지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한국의 법이다. 잘못된 사람을 또는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자체를 억누르는 법이 바로 사실적시 고소이다. 제발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 누구를 위해 만든 거냐? 그 법이 한국을 고소의 나라로 만든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변화를 주기 위해 팬더를 등장시켜 봤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세상이 살만하다고 느끼는 건 여러분과 같은 현명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브 쇼트.